오늘 뉴스인에서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사상 최초의 여성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어제?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 같이 놀라셨을 텐데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었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어제 저는 사실 어제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정부의 대응인데, 물론 이 사건에 김기종 씨가 왜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흔들림이 없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어제 오전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외교부에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우려를 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외통위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외교부 차관도 오시고 했었던 모습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제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제 잘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대응을? 저는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외교 당국에서 한미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했고 또 오늘은 아마 윤병세 장관이 캐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 접촉을 시도할 것이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이 한국 국민이 염려해주고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양국에서 확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정부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한국 정부가 대응도 빨리 하고 또 한국 국민들도 걱정을 해주는구나라고 그냥 좋게만 생각을 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남지 않을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건 수사 결과하고도 또 맞물릴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미국 언론의 태도라든지 언론의 보도 태도 같은 것을 보면 일단은 좀 이러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국 국민들도 이것을 갖고 좀 물론 이 안전한 나라의 어떤 한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놀라움은 있지만 이것 자체로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규정한다든지 한국에 대한 어떤 반한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 미국에 있는 주요 인사라든가 이렇게 좀 접촉을 해보시거나 얘기 들으시는 게 미국의 인사하고 접촉을 하지는 않고요. 오늘 아침에도 외교부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언론의 어떤 동향 이런 부분을 계속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원장 되시자마자 큰일이 생겨서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지금부터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잘 다루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국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국제적으로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좀 공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는 큰일이 생기면 늘 갈린단 말입니다. 여론이 갈리고 국론이 갈리고 그런데 오늘도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뉘앙스의 여야 간의 차이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악용돼서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요. 보수단체, 진보단체들도 이미 좀 목소리가 갈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걸 오늘 당정청에서는 종북 세력 범행이고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떤 또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것이 그 갈등의 소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김기종 씨라는 분은 자체는 종북주의자는 맞는 것 같아요. 발언하는 것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텐데요. 다만 이제 그 배후 세력이 있는지, 뭐 이것이 어떠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전 조용히 또 좀 성숙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성숙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우리가 좀 미래로 가느냐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그 김기종이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그 취재진하고 일문일답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조금 정확히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범행을 누구한테 지시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없다라고 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질문이 여러 개가 엉키니까요. 북한과 연계돼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그 소식이 지금 그 현장에서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종북인 건 맞는 것 같다. 아니, 우리,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전쟁 연습하지 말아라, 이런 거 보면. 그 이제 본인의 사상은 그런데, 결국 이제 배후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수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수사 결과를 저희가 좀 조용하게, 좀 침착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미 관계가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웬디 셔먼 차관 발언,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셔먼 발언에 대해서. 셔먼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랑 똑같이 느꼈죠. 사실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제 그런데 외통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발언 수위를 좀 높이기는 그랬고요. 다만 이제 셔먼 차관 개인의 발언이냐 이것이 미국 정부의 기조의 변화였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했고요. 다행히 또 미국 국무부에서 정례 브리핑 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극악무도하다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같이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웬디 셔먼 차관 발언 이후에도 역시 이제 이 미국과 한미 간의 어떤 역사에 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다행이나 그러나 저는 이 웬디 셔먼 차관 발언은 그렇게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실상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묘한 그런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이라든지 미국 중국 사이의 약간 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미묘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좀 한미 동맹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한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그 리포트 대사가 트위터에 병원에서 그 와중에 같이 갑시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그 댓글을 막 수천 개가 달렸는데 막 죄송하다 그리고 정말 대인이다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린 걸 보면서 약간의 감동 같은 것도 느꼈는데 리포트 대사 대단해요. 저는 사실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일종의 공공외교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런 면 계속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참 이번에 외교적으로 큰 역할 하신 것 같아요. 저 인터넷 댓글 다시는 거요. 맞아요. SNS 하고요. 이 외교적인 대인 국민. 그러게 말입니다. 외교적인 역량이 지금 중요한 때라고 하셨는데 일본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일본은 지금 적극적으로 막 그 미국의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외교적으로 또 가진 것들도 있고요. TPP 같은 게 또 협상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에 잘 피력을 못 하느냐?
왜 효과적으로 못하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잘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뭐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예. 사실은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역사를 치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일본에 계속해서 권고해 왔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맺기까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일본이 좀 너무 거칠게 외교 활동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공격적이죠, 지금 일본이.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좀 미국과 우리 좀 거리를 좀 좁히고 네. 일본은 좀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그 좀 방안이 없습니까? 일본과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견제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한일 관계도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희 남북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주변 국가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예. 조금 의원 외교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외통위 회의도 했지만 미국의 상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좀 서한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네.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일 관계는 조금 적극적으로 의원 외교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입니다. 예. 6월이 서명일인데요. 그래서 조금 그 전에 조금 이제 이 한번 새롭게 미래로 가는 걸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이제 역사 문제 뭐 이런 문제 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결국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 다른 뭐 문화 교류 문제를 분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뭐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도 뭐 정말 너무 혐한 발언들 뭐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한일 관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우리 손해가 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조금 어쨌건 이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에 좀 어쨌건 성의를 표시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후퇴라니까. 그렇죠. 어떻게 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성의 표시는 못할 망정 뒤로 후퇴하는데 이걸 관계 정상화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조금 분리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분리 대응하고 조금 저희가 뭐 정말 이 분노는 있지만 이것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득을 좀 따져볼 거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경원 외통위원장한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개를 뽑았는데요. 네. 저도 궁금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여성 외통위원장의 장점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퍼블릭 외교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동안 사실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공공 외교,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외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 외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많이 평가하지 않았는데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색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좀 부드러움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프트 외교가요? 네. 그 대통령도 지금 여성 대통령이시고 네. 외교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시고 네. 그걸 이제 나경원 위원장이 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겠군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좀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지금 이제 뭐 이 주변국부터 좀 방문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중국, 미국, 뭐 일본 다 이렇게 한 번씩 가시는 게 좋겠고. 네. 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얼마 전에 이제 그냥 무조건 뭐 반대만 할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17대 때 북한 인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표께서 아주 전향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여야가 아주 치밀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야당에서는 지금 북한 인권법에서 사실 인권재단 만들어서
대북 뭐 전단 살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만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친여 단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뭐 의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야당이 제기하는 의심들 뭐 이런 거 좀 뭐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요. 좀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한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잘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성 정치인, 여성이란 말 붙일 필요 없죠. 정치인 나경원의 이제 꿈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의 꿈은? 이 다음에 그러면 네. 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다시 네, 당선되시고. 저희 뭐 저 동작 지역에서 네. 열심히 또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국가를 대표하기 국민을 대표하지만 또 지역을 대표하니까 예. 두 가지 다 열심히 해서요. 다시 또 평가받아서 뭐 차근차근 일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음 꿈은 20대 총선 당선이고요. 네. 최종 꿈은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제가 꿈을 갖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예. 그리고 플러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요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하실 수 있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저요? 그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제 이렇게 어떤 이게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특별히 내가 이런 분야를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저는 이제 외통위원장 이번에, 오게 되면서도 사실은, 정치 쉬면서 퍼블릭 외교에 좀 힘을 썼었고, 또, 국회 다시 들어오면서 외통위에서 이렇게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했을 때 도전을 했는데요. 그렇게 좀 뭐 물론 분야도 있겠지만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